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조금 직장인으로서 일하기 싫은 날, 조금 힘든 날이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오늘도 좀 힘차게 저와 함께 또 시작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독자님이 전화가 좀 오셨어요. 하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여자분이신데, 5차 컨퍼런스에도 오시거든요. 전화로 이제 제 찐팬이라고 해주시면서 최근에 뭐 어머니께서 말을 너무 빨리 한다고 하시더니 요즘에는 좀 듣기 좋아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2000년생 따님이 또 계신데 이분과 같이 좀 컨퍼런스에 오게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꼭 좋은 시간 만들고 있으니까요.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더리움 14개를 가지고 있어. 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더리움 역시나 끝판왕 코인으로서 반드시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 이더는 같이 좀 담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쭤봤죠. 그거 어디서 보관하고 있냐? 업비트에 보관하고 있으면 스테이킹 하시는지 반드시 스테이킹 하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정도는 제가 국내 거래소에서 믿을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잘 가지고 계시고 타임님 방송을 보면서 리플을 지속적으로 사 모았어요. 물타기를 계속해가지고 지금은 빨간불도 뜨고 파란불도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파일코인 너무 물려있는데 평단이 5만원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파일코인 차트 보면 어때요? 거의 망했어요. 그쵸? 이걸 누가 사고 앉아있나 하겠지만 제가 삽니다. 파일코인은 끝판왕, 저장 속의 끝판왕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한화로 약 8,2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꾸준히 DCA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도 진입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기관들이 6개월 이후에 팔 수 있는 가격으로 파일코인을 어느 가격에 사고 있는지 그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도 우리가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기관들 세력들은 100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파일코인을 모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죠. 파일코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의 규격 IPFS라고 말씀해 드렸죠. Interplanetary File System으로서 이제 슬슬 5G 더 나가서 6G 행성 간 새로운 통신의 규격이 필요할 것 더 나가서 서버와 클라우드로는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담기에는 모자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산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장격으로 있는 IPFS 그 파일 코인을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파일 코인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파일 코인과 IPFS라는 새로운 규격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다가오는 블록체인 시대 AI 그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사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의 회장 젠슨 황 차세대 데이터 센터, 이 AI 공장의 시대가 온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블록체인을 담을 수 있는 분산형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IPFS라고 하는 행성간 파일 시스템 반드시 대체가 불가능한 섹터가 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서에이즈 비트맥스의 창시자이자 코인 시장에서는 예언가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인물이죠. 그가 지목한 AI 관련 유망 암호화폐 무엇을 꼽았었죠? 바로 이 파일 코인을 뽑았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여기도 나오죠? 비트맥스의 설립자 파일 코인이 AI 경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거. 파일 코인의 차트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와, 이 코인 진짜 망한 거 아니야? 제 구독자님 약 5만원 정도에 물려 계시는데 딱 보니까 21년도 불장에 들어오셨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팔지 말고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시라고요.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AI의 경제 시대에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섹터의 대장격으로 저장소 섹터의 대장격으로 이 파일 코인이 급부상하는 날은 올 것입니다. 올해는 너무나 중요하죠. 암호화폐 최대 상승장을 맞을 것이다.
이제 슬슬 전통금융과 맞물리는 ETF 시장까지 완전하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알트코인들 또한 ETF로서 포문이 열리면서 점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올해의 불장 사이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화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2017년도, 2018년도와 버금과는 굉장히 큰 상승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하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제 찐팬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파일코인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 이더리움 계속 홀딩하시고 XRP 조금씩 수량에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 머지않은 시점 가치 반영이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달이 시작되면서 제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정말 머지않았네요. 벌써 5번째 컨퍼런스를 맞이하게 됐고 제가 150명 정도 구독자님들 모신다고 했는데 이제 한 5자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런 영화관 같은 데서 이렇게 계단식 쿠션 있는 의자에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대형 스크린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 행사가 2시부터 시작인데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저랑 좀 수다도 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명함도 새로 팠거든요. 제 명함도 좀 드리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댓글을 좀 다셨던데 CBDC 발행하는 BIS에서 리플이라는 단어가 단 1도 안 나옴. 세상에 누가 소송 걸린 회사 코인을 쓰겠습니까? 그만 선동하십시오. 벌 받아요. 이야, 나이스한 아주 댓글이 달렸어. 제가 이분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네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BIS의 문서를 몇 개 정도 보셨을까? 이 BIS 그리고 IMF의 문서에 리플과 XRP가 언급되는 문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말이죠. 혹시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리플에 대한 역사, 개념, 초기 투자자가 누군지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리플에 대한 사업성, 어떤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자금해체 기업, 송금 회사들과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그 2020년도 말에 있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어, 너희는 증권이야 라고 했던 그 소송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구독자님이 언급하셨던 BIS의 문서를 저는 10개, 20개, 아니요 50개 이상을 보면서 리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IMF, 월드뱅크의 움직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미래의 금융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와 같은 그 유대계 자본, 그리고 SBI 홀딩스와의 유착 관계, 더 나아가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뒷배, 왜 그들이 리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ODI 솔루션에 있어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며 XRP가 소각되는 그 트랜잭션을 알고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은행이 왜 XRP 레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시고 제 방송을 틀어보셨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 구독자님들이 또 대댓글로 요렇게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한테 선동을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구독자님들 중에 정말 그 고약한 심정을 가진 분들이 일부러 리플에 대한 악플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많은 대중들이 리플을 못 갖게 하려고, 좀 팔아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려고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그러면 어떤 바보 같은 은행들이 소송 중인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송금을 이용하고 그러겠습니까? 리플 소송은 쇼라고 생각하는 1인, 저 또한 쇼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주 지치셔가지고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나, 저도 농감을 하고요. 힘들고 울화통 치밀죠. 알아요. 700원대 왜 안 올라? 3년이 넘는 기간, 6년이 넘는 기간 너무나 안 올랐어. 근데 어떡합니까? 힘내볼 수밖에 없는 거. 요즘에 제 유튜버 영상에서 조회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다? 단기적으로 수익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 이제 슬슬 빠져나가고 이제 진짜 기관이 올릴 수 있는 인간 지표가 보여지고 있구나.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느 정도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이클 투자, 올해 불장을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인내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야말로 챔피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흥분했나요?
엄마한테 좀 혼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오늘 제목이 뭐죠? 맞잖아요. 오케이, 또 천천히 가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인간 지표 어느 정도 나왔다. 슬슬 그들이 포모의 시장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 같이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명함을 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명함을 팠냐면 사실 뭐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판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컨퍼런스를 벌써 5차까지 좀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웹3 업체에서 어떻게 유튜버로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독자님들과 스킨십을 할 수가 있지? 굉장히 보기 드문 하나의 채널이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웹3의 미더비라더나 그런 오프라인 자리에 좀 초대를 받았거든요. 최근에는 이 해시키 글로벌에서 있었던 미더의 초대도 받아가지고 많은 그런 인사들을 좀 만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 인피닛 블록이라는 한 웹3 회사, 그 기관 커스터디 회사와 함께 미팅을 가지면서 리플 XRP에 대한 투자자들이 현재 어떤 사정으로 어떤 마인드셋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웹3 이런 미더비라든지 이런 미팅 자리 가잖아요. 타임 레버리지님 혹시 그 저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구독자님들 좀 해외 거래소 유입 좀 시켜주시면 제가 돈 좀 드릴게요. 타임 레버리지님 혹시 이거 새로 나온 코인인데 구독자님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은 제가 돈 좀 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직. 제 인생 3대 가치관이 뭐다? 정직, 성실, 겸손. 맞잖아요. 그쵸? 오늘 제목 뭐라고요? 맞잖아요. 그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는 또 이 인피니티 블록이라는 회사 이 코파운더 CEO님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파트너십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아무나 홍보해드리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홍보하는 한 회사가 있잖아요. 이 카탈라이스 리서치. 왜 그랬죠?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 제가 손을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부분이란으로 역시나 이 인피닛 블록이라고 하는 무한 블록이라는 이 회사 역시 리플 블록체인 검증자로서 완전히 리플사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 한 번 더 나가서 이 인피닛 블록이라는 것은 조금 더 믿을 수가 있는 게 이 두 명의 설립자분들이 농협은행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까지 완료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이 VASP라고 해서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하나의 법인이다.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회사다. 이런 회사에서 저랑 무언가 같이 하자고 한다? 저는 오브콜스 너무 좋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라면 저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좀 하려고 하냐면 기관이 아닌 이제 소매 투자자분들, 리플 투자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에어드랍을 줄 수 있고 스테이킹 상품을 좀 만들어 보면서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보면 어떻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자가 1%, 2%만 되더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스테이킹 또한 할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좀 미팅을 진행하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플랫폼과 그런 에비던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제 자체적으로도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자료라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즘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떨어져 나가시고 멘탈적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리 같이 투자 열심히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속보라고 하면서 엄청난 돈의 미실현 손실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타격을 입혔다고 FDIC에서 이야기했네요. 이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그들과 함께 가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3개 대출기관에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연준을 필두로 한 그 기득권 은행 세력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M2 통화량을 찍어내고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바이백하면서 돈을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 현실 세계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이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방금 언급드렸던 그 FDIC 그대로 보이죠? 리플과 어쩌면 한 몸으로 볼 수도 있는 그 기득권 세력의 뿌리라고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은행의 파산이 올 수도 있다. 겁을 주지만 우리는 흔들릴 것 없이 계속적으로
DCA로 모아가면 된다. 코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FP위원회 Faster Payment Council이겠죠. 디지털 자산 통화 변환을 위해서 경쟁사인 이 비자와 마스터에 리플을 제공하고 있네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금이체 기업이라든지 독일의 기색 앤 데브리온 같은 그런 결제 솔루션 회사를 통해 이들이 CBDC 플랫폼 파트너로서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홍콩의 CBDC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자와 마스터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그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이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태국의 SEC에서 첫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있다. 태국 역시 동남아 지역을 대표해서 굉장히 암호화폐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고 있죠. 하지만 부유층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먼저 승인이 됐다. 역시나 돈 넣고 돈 먹기,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구축이 되어 있구나. 저는 좀 이렇게도 해석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도지코인,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 제가 매일매일 채굴을 통해서 모아가고 있는 코인, 밈코인으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의 검증이 끝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메이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은 약간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래들은 대규모로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올해 8월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한 테슬라사의 로봇 택시가 출시된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 중반부 시점 트위터 안에 인앱 결제, 블록체인이 탑재된 결제 솔루션이 들어온다. 이 친구와 굉장히 연관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스페이스 X 역시 우주선 발사체 시장을 모두 점령했죠. 과연 어떤 친구가 그 위성에서 그 행성에서 쓰이게 될지 저는 굉장히 대표적인 커뮤니티 토큰 도지코인이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도지코인 시바인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는 날 머지않은 시점에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CEO, 우리 빵형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리플의 ETF 2025년도에 나올 것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네. 올해냐 내년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쵸? 올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좀 3개월 전서부터는 서머랠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승인되면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마무리, 저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계속 시간 끌기를 좀 하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대폭발의 시점을 만들 때 우리는 그때 굉장히 큰 환희에 차오를 수 있도록 지금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 차림자죠. 이 톰 리가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15만 달러, 약 2억 원 정도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반예크의 CEO가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시가총액 절반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비트코인의 ETF로서 자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 금의 시가총액 절반 그 이상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ETF가 200억 달러 돌파하는 데까지는 144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것 JEPI 같은 경우는 985일, 거의 1000일이 걸렸던 그 시기를 비트코인은 144일 만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이제 기정사실화로 말씀해 드릴 수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우리나라의 1위 거래소라고 잘 알려져 있죠? 업비트가 이제 슬슬 개인정보 보호 자문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홈페이지 또한 오픈을 했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분산 원장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중앙화 시스템 밑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인, 인간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 제가 초반에 언급드린 파일코인과 마찬가지로 대체가 불가능한 섹터의 하나에 대장 코인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지캐시라는 부분 눈여겨보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 GK 스나크로서 계속적인 이 오리지널리티를 통해서 앞으로도 엄청난 펀더멘탈적인 부분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언급드린 한 회사가 있었죠. 이 G크립토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회사였고 이 CES에서 상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CES가 뭐냐고요? 이 핀테크 업계의 설날이라고 불리우는 CES 올해도 열렸었죠.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그런 핀테크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회사, 그 G크립토가 투표소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투표를 진행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보장했던 이력을 보여주면서 이 CES 2024에서 혁신상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 이들은 GK 스나크, 그 GK씨의 영지식 증명의 기술력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가고 있는 업체들을 좀 봤을 때 왜 여기에 금융결제원이 있을까? 왜 여기에 한국은행이 들어와 있을까라고 잘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겉으로는 아직까지 CBDC의 세상은 멀었다. 이런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지만 물 밑에서는 이런 업체들과 손을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서머랠리에 대한 시동이 걸린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가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 이 환희를 준비할 때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 부분,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굉장히 멋있는 투자, 가치 있는 투자, 공부를 수반한 투자를 하고 계신데 리플이 정말 스위프트 2.0의 시장에서 이 기관의 채택이 있으며 0.00001 XRPC 소각되면서 굉장히 빠른 가치의 이동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생태계의 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고대하면서 천천히 수량에 집중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